한 독재자를 제거하는 데 10년이 걸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의 작전 속도는 배달 앱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2시간, 이란 하메네이 1시간. 바로 2026년 미국이 보여준 새로운 전쟁의 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가까운 다음 타겟은 여전히 건재할까요? 전 세계의 시선이 평양을 향하는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건드리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한반도라는 화약고의 민낯,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세계는 낯선 속도를 목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는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생포됐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1시간 만에 참수작전의 표적이 되어 숨졌습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미군이었습니다. 그 미군이 이제는 서울 강남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받아보는 시간 안에 한 국가의 수장을 제거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의 비밀은 기술에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지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스텔스 드론이 경호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휘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현장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미군은 더 이상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빠르게, 그리고 지도부만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이목은 다음 타겟으로 쏠렸습니다. 마두로와 하메네이의 얼굴 위에 붉은 X 표시가 그어진 뒤 빈칸으로 남은 세 번째 자리. 그 실루엣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핵을 가진 독재자, 3대 세습의 철권 통치자, 그리고 미국이 수십 년간 목의 가시처럼 여겨온 인물.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가 다음 순서라는 계산은 너무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라카스와 테헤란에서 울려 퍼진 경보음이 한반도에서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동해를 유유히 지나갔지만 어떤 작전 명령도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왜 이 작은 독재국가 앞에서 멈칫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바로 김정은 본인의 이중적인 행보 속에서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의 화면은 늘 그랬듯 자신만만했습니다. 김정은은 담배를 손에 쥔 채 시멘트 공장을 시찰했고 군 간부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구형 매체는 연일 미 제국주의의 몰락을 예언했고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는 구호가 평양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작전 성공 소식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벗기면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5년 들어 평양의 열병식에서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거라면 김일성 광장을 위풍당당하게 굴러가던 화성 계열 미사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정비나 훈련이었지만 관측통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을 의식해 핵심 자산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 방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경호원들은 방탄 가방을 펼쳐 김정은을 360도로 에워싸는 진영을 취했습니다. 차량 이동 시에는 최소 서너 대의 동일한 검은색 승용차가 동시에 출발해 어느 차에 김정은이 탑승했는지 식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이 인간 방패가는 풍경.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공포의 방증이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지하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과거 별장과 관절을 오가던 동선은 크게 축소됐고 핵심 측근만이 접근 가능한 벙커 형태의 공간에서 주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진 그날 밤, 평양의 불빛은 유독 오래 꺼지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센 척, 속으로는 촉촉하게 젖어가는 김정은의 딜레마. 그런데 이 고립된 독재자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북한의 버팀목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떠올립니다. 한반도 유사시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북한 편에 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한국 사회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사태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원유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시리아 내전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반미 전선의 동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칼을 빼들었을 때 두 강대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개입은커녕 의미 있는 경제 지원조차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중요했지만 미국과의 전면 충돌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동맹이란 이익이 일치할 때만 작동하는 계약 관계에 불과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엮인 사업 파트너인 셈입니다. 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흔히 순망치한,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고사성어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김정은 개인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미군이 평양을 향해 움직인다면 베이징은 강력히 항의하겠지만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스스로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형님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미국은 왜 김정은을 가만히 두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트럼프라는 인물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부동산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그가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딜에서 내가 얼마를 버는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이란 역시 중동의 핵심 산유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한 뒤 이 나라들의 석유시설은 빠르게 미국 자본의 영향권 아래 놓였습니다. 전쟁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보상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땅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희토류와 광물 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채굴하고 운반할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설령 군사작전이 성공한다 해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노후화된 공장과 녹슨 기계, 그리고 굶주린 수천만 인구뿐입니다. 재건 비용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 부흥에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 것입니다. 트럼프의 계산기에서 북한은 완벽한 적자 프로젝트입니다. 때려봐야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산더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의 안전 문제, 중국과의 직접 대치 가능성까지 변수로 들어갑니다. 수익은 제로인데 리스크는 무한대. 어떤 사업가가 이런 거래에 서명하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 고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장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단쯤 농담으로 이런 말이 떠돕니다. 미군의 기술력이라면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어낸 것 아니냐고. 과장이 섞인 표현이지만 핵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정밀 유도 무기, 특수부대의 조합이라면 평양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다릅니다. 테헤란이 드론과 재래식 미사일로 맞서는 수준이었다면 평양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됩니다. 탄저균, 천연두, 신경작용제 등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물질들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지도부가 무너지는 순간 이판사판이 된 북한 군부가 이 무기들을 남쪽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의 인구는 수도권까지 합치면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한강을 따라 퍼지고 공기 중에 병원균이 떠다니는 상황. 사람들은 출근길에 방독면을 써야 하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피하던 그 시절,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생화학 공격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한 시즌2가 될 것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대피 시간도 없이 찾아오는 공포. 미국이 작전 성공을 자축하는 동안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김정은만 사라지면 곧바로 평화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없어지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환영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낭만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정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순간 중국은 자국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베이징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중국이 수십만 군대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미군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은 기꺼이 피를 흘렸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계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국경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깝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서방과 대치 중인 모스크바가 또 다른 전선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김정은 제거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퇴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러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는 무대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라 부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운명을 지켜본 북한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무기만이 유일한 생존 보장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핵을 포기했기에 죽었고 카다피는 핵 개발을 중단했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핵을 가진 국가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교훈을 김정은은 뼛속까지 새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어떤 당근을 제시하든 경제 제재를 얼마나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든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 핵무기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내주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하메네이와 같아질 것임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주 앉아 무역, 대만,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운신폭이 결정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됩니다. 궁지에 몰린 독재자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김정은이 어떤 극단적인 패를 던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사일 도발, 국지적 충돌,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한반도의 운명이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되는 이 아이러니.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석유도 없고 재건 비용만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치는 순간 생화학 무기가 남한을 덮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트럼프의 계산기에서 북한은 손대면 손해만 보는 거래입니다. 이 거대한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게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 코스피는 출렁이고 원달러 환율은 요동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반도 리스크를 이유로 자금을 빼가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긴장 그 자체가 우리 경제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협상 기대감이 돌면 시장은 환호합니다. 남북 경협주가 급등하고 방산주와 평화주가 엇갈리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의 부동산, 주식, 연금, 일상의 물가까지 모든 것이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기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가성비 계산법, 김정은의 벼랑 끝 줄타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한반도의 운명. 여러분은 다가올 북미 관계의 향방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판을 읽는 눈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